뭐 나는 괜찮아, 늦게 해도 괜찮아, 결혼을 괜찮아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. 그거는 막상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지뿔도 없어.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국제 결혼을 했고요.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결혼한 지 한 10년 차 됐습니다. 뭐 그 전에는 당연히 이제 한국 여자를 만났었고 한국 여자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호구처럼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. 어떻게 국제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? 국제 결혼 뭐 이거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이런 기본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요. 약간. 개념이 없다고 그럴까?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, 그리고 여자는 네가 돈이 없어. 내가 돈이 아니라 네가 돈이 없어. 그런 거. 그리고 여자들이 좀 재는 게 좀 적당히 도를 지나쳐요. 너무 재니까 내가 힘들지. 그럼 놓치게 되는 것도 있고. 데이트 비용이야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남자가 내는 걸로 뭐 생각하고 있고, 일단 바라는 게 좋은 직장, 좋은 차, 또 게다가 또 내 말도 잘 따라줘야 돼. 그리고 돈도 잘 벌어야 돼. 그리고 돈을 잘 벌면 솔직히 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연애 데이트도 잘해줘야 돼. 옷도 잘 입어야 돼. 몸도 좋아야 돼. 몸도 줘야 돼. 자기 말 잘 따라줘야 되고. 이게 갈수록 진짜 이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. 아니 자기는 봐봐, 가정주부라 그러면 자기가 가정의 주가 되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왔는데 가정일을 분담하지. 답이 없어요. 답이. 벌써 여기서부터 외국이랑 차이 난다니까. 혹시 실례지만은 그런 분들만 이렇게 만나게 되시는 건 아닌지. 제가 강하게 좀 얘기한 거는 없지 않아 좀 있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아닌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입니다. 대다수가 그렇다. 대다수요? 네. 그때 당시 만날 때 모르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만나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그런 네. 부분들이.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인지를 못해. 나이가 30이 넘어도 뭐 워라벨이니 뭐 일단 멍멍이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, 뭐 요즘에 결혼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. 뭐 나는 괜찮아, 늦게 해도 괜찮아, 막상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지뿔도 없어.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혼을 괜찮아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. 그거는 보통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하는 배려들 이런 것들을 여자분들은 당연시 여기는 거에 대해 문제가 있죠. 또 이런 문제점들을 또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, 뭐 얘기해봤자 뭐 알아듣겠어요 이거. 근데 이게 사회 전반적인 좀 흐름이 좀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. 모든 여자가 문제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죠. 근데 정말 그런 여자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. 남자 조건 하나도 안 본다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애들 결혼하고 나 보면 자기 집 부자가 아니니까 남자가 부자여야 된다, 이딴 생각하고 있고, 잘 만나던 남자친구 만나다 보니까 집 없다고 대놓고 까고, 그리고 이런 거를 자기 친구들이랑 영웅담처럼 뒷담화 까기나 했고. 자기가 까버려 헤어지자고 얘기했다는 걸 친구들끼리 막 얘기한다고요? 네. 완전 혐오스럽죠. 아니 평소에는 남녀평등 외치던 애들이 시집갈 때 되니까 집 해오라고 말하고 남자 부모 등급 빼먹는 거 아니에요? 그걸 알면서도 결정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정보회사 가면 뭐합니까? 조건을 보겠죠? 조건 본다는 자체가 조건 만남 아닌가요? 물론 결정사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건 보고 만나는 게 매매혼이랑 뭐가 달라요? 원하는 것을 능력으로 구매하는 기본 맥락은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남자들 잘못이에요. 호구 마냥 매일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. 이런 거는 한국 남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해결돼요. 남자가 국제 결혼을 하면 그만큼 여성은 대상이 줄게 되고 선택권이나 기회가 이제 뭐 적어지면 뭐 스스로 알게 되겠죠. 해외 여자분이랑 이제 연애 결혼하셨는데 뭐 국내랑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으셨어요? 뭐가 달랐어요? 전반적으로 일단 다 좋아요. 그러니까 뭘 하나 해줘도 되게 고마워하고,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일단 얘네들은 더치페이가 기본이에요. 해외 여자들이 다 좋은 건 아닌 건 맞아요. 근데 제가 지금껏 보아온 한국 여자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진짜 주제 파악조차도 못했어요. 그리고 다른 나라 여자들도 김칫물 많이 배인 여자들은 한국이랑 똑같아요. 김칫국에 빠진 스시를 먹는 것보다는 그냥 김치만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국제결혼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언어적인 문제나 이런 소통에 대한 문제는 좀 없으셨나요? 뭐 만족도가 좀 높으신 건가요? 결혼 생활에 100% 만족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거짓말이죠.
하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. 결정사 가서 마음에 들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여자들 만나서 뭐 시간 쓰고 돈 쓰고 할 바에야 일본이 됐건 유럽이 됐던 해외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돈이 없으면 돈 버세요. 말이 안 통하면 언어 배우세요. 다 할 수 있으니까. 요즘 한류가 또 굉장하잖아요. 내가 잘 팔리는 시장으로 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?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중개사예요.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선생님은 국제 결혼을 좀 추천을 하시는 입장이신 거네요? 결혼이라는 거를 인생을 건 뭐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 좋은 여자를 만날 확률 제 경험상으로는 지극히 낮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딱 한 번만 딱 베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로또에다가 베팅 하실래요? 아니면 홀짝에다가 베팅 하시겠어요? 이길 수 있는 곳에 베팅 해야 됩니다.